안녕하세요. 엄마표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는 아니고요. 15년차 초등 논술 강사입니다. 본 방송은 집에서 직접 아이와 논술 수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엄마표 논술은 이 채널을 듣고 어머니들이 각자의 논술 교육을 만들어 나가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제로 새 아이 엄마인데 저에게 배워서 용인 지역에서 자기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엄마표 논술을 통해서 같은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책을 읽었다는 전제하에 진행됩니다. 단순한 책 소개가 아니라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책을 읽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해석 평가하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책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방향의 글을 쓰는 것이 좋을지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 1, 2, 3학년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4학년 이상도 하고 싶긴 한데요. 고학년 아이들이 엄마와 얌전히 앉아서 논술 수업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4학년 후반부터는 소위 사춘기가 시작돼서 이때부터 남자아이들은 진지한 것과는 담을 쌓습니다. 껄렁해지고 반항이 시작되죠. 논술을 너무 이른 시기에 할 필요가 있을까? 고학년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고학년 남자아이들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진지한 수업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 닭살이 돋는 것이죠. 고학년 여자아이들은 슬슬 엄마와 대화를 하지 않기 시작하잖아요. 논술의 목적 중 하나가 사고력 향상이라고 볼 때 저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통제불능의 시기가 도래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전에 독서 토론에 익숙해지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유익이 크면 컸지 손해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수업이라는 느낌보다는 엄마와 나누는 독서 토론 형식으로 시작하면 아이의 논리력 향상과 더불어 아이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 저학년의 책 읽기는 이해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해야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해란 단순히 내용 이해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심리, 사건의 인과관계, 소위 말하는 행간의 의미 파악 등을 포함해요. 저학년 때 문장 이해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두꺼운 책으로 넘어가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우리 애는 책 읽기를 싫어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책 읽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고 그러니 안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해력을 향상시키느냐? 이 부분은 진짜 훈련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 번 읽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며 이해의 프로세스를 스스로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내 자식은 잘 못 가르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부모님들이 자식의 성장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답을 먼저 말해버리는 것이죠. 국어 이해력은 암기 과목과는 달라요. 암기 과목은 답을 가르쳐주고 외우게 할 수 있지만 국어는 답을 가르쳐주는 순간 그냥 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아령을 해서 자식의 팔근육을 키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답답하다고 이건 이거잖아 라고 수학 정답 가르치듯이 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틀려도 괜찮다고 좀 여유를 가지셔야 해요. 사실 초등 저학년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험이 쌓였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등산을 안 해본 아이가 등산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에는 눈높이를 낮추시고 성질도 죽이시고 천천히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주세요. 물을 주면 나무가 자라듯이 결국 우리 아이도 자란다는 신념을 꽉 붙드시면 분명히 함께 책 읽고 나누는 즐거움을 어머니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이라 사설이 길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할머니가 필요해입니다. 글밥이 좀 되기 때문에 1학년 후반이나 2학년 초반에 읽기 적당한 책이에요. 캘리오프라는 2학년 여자아이가 주인공입니다.
학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날 행사를 해서 모두 들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캘리오프는 속이 상하죠.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캘리오프가 속상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캘리오프처럼 속상해하는 아이들이 있는 행사를 선생님이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행사를 준비하며 캘리오프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캘리오프가 속상해하는 이유는 물론 행사에 모시고 갈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죠.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도 소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소개할 분들을 찾으려고만 하면 아예 없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오프가 진짜 속상해하는 이유는 행사에 소개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캘리오프에게는 바로 그런 존재가 없었던 것이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왜 이런 행사를 진행하시는 걸까요? 그건 이 행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위는 자신의 할머니가 세상에서 빵을 가장 잘 만드신다고 소개합니다. 여태까지는 할머니가 만든 빵을 그냥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자신의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빵을 잘 만드시는 분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파리아는 라오스에서 태어나신 할머니가 이야기 담긴 천을 만드신다고 소개하죠. 할머니가 지키는 라오스의 전통이 자신의 엄마 그리고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소개하면서 라오스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갖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행사는 내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의미 있는 자리예요. 캘리오프도 돌아가신 자신의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할머니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물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에게서 죽은 깨, 벌어진 앞니, 큰 손을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할머니의 성격, 생각, 많은 것들이 지금의 캘리오프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캘리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에 대해 많이 알아요.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저의 한 부분이에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행사를 준비하며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게 되었을 것이고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근원이 바로 그분들에게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들이신지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막상 쓰려고 하면 자신이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느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점들이 내 안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나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책의 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감상문도 쓸 수 있지만 저학년은 감상문보다는 생활문 쓰기를 권장합니다. 감상문은 생각보다 어려운 글이에요. 책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게 감상문입니다. 하지만 1, 2학년이 오늘 살펴본 세 가지 내용을 글로 쓰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세 가지는 이야기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욕심부리지 말고 나눠보시고 우리 반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행사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 소개하는 글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초등 1, 2학년 도서 할머니가 필요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듣고 궁금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보기 원하시는 책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또 아이가 쓴 글을 올려주시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